자, 그러면 이제 그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총론에서 다 몰라도 얘는 알자겠어요. 자, 납세 의무 일생입니다. 세금은요, 일단 성립, 태어나죠. 태어났다가 이제 확정이 됐다가 소멸하는 거죠. 납세 의무 일생에 관한, 세금 일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성립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성립 시기를 알면 돼요. 성립 시기를. 법에 모든 세는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한지를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는데요. 이론상 이제 과세 요건을, 그죠?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겠죠. 구체적으로 법에 시기를 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성립 시기가.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확정이에요. 확정은 세금을 내려면 얼마냐가 정해져야 해요. 세금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납세의무 확정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는 이제 과표와 세액을 계상하는 거예요. 계산. 얼마냐를 정의하는 겁니다. 확정인데요. 확정 방식을 배울 겁니다. 누가 확정하냐, 누가. 확정 방식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해요? 납세 의무자가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어요. 과세권자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하는 그 세가 있고요. 과세권자가 이제 결정해서 확정하는 세가 있어요. 이건 앞서 배운 신고납부 있죠? 보통징수와 신고납부 있잖아요. 이거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한 세는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세고, 보통징수하는 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조세다,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은 소멸 사유를 알면 돼요. 사유를. 납부 포함해가지고 소멸 사유를 정리하면 돼요.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죠. 소멸 사유가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성립 시기는요, 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취득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때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죠? 부과합니다. 그래서 언제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고요. 그 재산세 아들 누구도? 종부세도 똑같아요. 웬만하면 엄마 아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는 앞서 기간세라고 했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서 언제라고 그랬어요? 12월 31일이 이게 과세기간이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날 때니까 12월 31일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요,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든요. 예정신고 납부 언제 해요? 양도한 달 다음 달 말인데 법의 표현은 어떻게 되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 경우는요, 과세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기 끝날 대로, 그죠?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오늘 팔았다. 라고 뭐예요? 오늘 말이 이번 달 말. 그죠? 3월 달이죠. 3월 말.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니까 오늘 팔았으면 이달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금 언제 내요? 다음 달. 5월 말까지 내면 되겠네. 그죠? 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부가세. 네? 부가세니까 이건 뭘 따라가야겠어요? 번세를 따라가는 거야. 달라붙어 있는 독립세를 번세라고 그래, 번세. 엄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를 뭐라고 했어요? 번세의 납세의무 성립할 때가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세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에 달라붙는 농어촌 특별시는 언제가 돼요? 서빙시기가. 무슨 소리야? 이거지. 취득한 때가 되겠지. 취득한 때. 그쵸? 만약에요, 종합부동산세에 달라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준이 되겠죠. 이 말 알겠죠? 부가세니까요, 번세를 따라간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이것도 부가세잖아요. 얘도 번세를 따라가요. 번세의 성립식인데, 국세와 지방세가요, 번세를 표현한 말이 달라요. 국세는 그냥 번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번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세에 표준이 되는 세목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번세예요, 번세. 네? 지방세는 이 번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국세와 지방세를 안 친해요. 그래서 뭐 똑같은 걸 막 달리해. 네? 네.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예요? 국세에서 이 번세를 의미합니다. 과표가 되는 세목의 성립시키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만약에 취득세에 달라붙는 지방교육세는 취득한 때가 되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재산세에 달라붙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이 되겠죠. 네? 번세를 따라간다. 이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수시로 부가 징수하는 세금. 수시로 부가 징수한다. 소득세 같은 경우도요, 과세가 끝나진 않았는데,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가 있어요. 과세 기간까지 기다려서는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낼 것 같으면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성립시기를 당겨야겠죠. 뭐라고 됐어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성립 단계에서 그 세금은 성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취득한 때 바로 그 시점에 취득세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없거든. 네?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소득세 끝나자마자, 그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립 단계에서 세를 추상적이라고, 추상적 납세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체화한다는 말은 얼마냐가 결정돼야 한다는 건데요. 계산돼야 한다는 건데, 그게 확정이에요. 그 전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봐봐요. 그냥 문제를 읽을 때게 얘네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읽어야 키만. 납세 의무 성립시기 있고 틀린 거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아셨죠? 얘는요, 이게 근거가 법이니까 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세기본법령, 지방세기본법령에 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단 거에 불과하니까. 이거 봐요. 자, 이건 딱 사족이야. 그냥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세, 시세세인데요. 일단 1번 봐봐요.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과세기간이 끝날 때 맞나요? 네? 빨리 보세요, 빨리. 자, 맞아요? 네.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맞아요? 네.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맞아요? 네. 그다음 재산세 과세 기준이 맞아요? 네. 됐죠? 5번은 잘 몰라도 막 틀렸죠? 네? 5번이 답이거든요? 이거는 5개 이 문항이 있을 때, 알았어요? 다 꼭 알아야만, 알았어요? 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한 개만 알아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아니, 5개를 다 알아가지고, 100% 알아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잖아. 거의 한 몇 개, 한 서너 개 알고 합격하는 거지. 100%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한 서너 개 맞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가 있거든. 우리 목표가 몇 점이야? 60점이니까 그 정도 맞으면 되지. 꼭 5개를 다 맞아야 하냐? 그러면 안 돼. 그럼 힘들어져요, 공부가. 오히려 더 오래 걸려. 예. 요런 거. 그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예 구체적으로 안 배우지만,
그러나 이건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은 뭐냐면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을 말해요.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이고 얘는 재산세와 같이 갑니다. 재산세에 병기들세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이래요. 똑같이. 재산세 똑같아요. 다 맞았죠? 예? 안타깝게 이제 작년에 나와서 탈이네. 그지? 또 나올 수도 있죠, 뭐. 거의 매년 나오니까요. 자, 확정, 확정은 그 가표와 세액을 이제 계상하는 건데, 누가 계상하냐? 네. 일단, 납세 의무자가, 그죠? 이 과표와 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확정하는 것을, 이걸 이제 신고 납부 방식이라 그래요. 또 신고주의, 약에서 신고주의라 그래요. 이 신고 납부 방식을 취하는 세는 우리가 아는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물론 선택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양도세.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신고 납부한 세죠. 우리가 신고 납부한 세가 뭐예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과 방식이요. 정부가, 그죠? 확정한다는 거죠. 정부가 부과한다. 부과주의라고 그래요. 정부가 확정한다. 부과한다는 말은 확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 납세는 과세권자가 하는 건데요. 과표와 세액을 어떻게 확정을 해요? 결정에 의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하냐, 결정에 의해서 확정하냐. 결정은 누구한테 쓰는 거야?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서 확정한다. 그 세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징수, 부가징수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상속세, 그죠?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상속세 증여세도 신고 납부를 하긴 해요. 그러면 뭐겠어요?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입니다. 예. 신고하지만 그 신고가 확정력이 없는 세가 상속세 증여세예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것을 못 믿겠다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신고하면 그들을 받아주는데 원칙은 상속세 증여세는 아예 애초부터 뭐야? 신고는 뭐야? 확정력이 없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굳이 상속세나 증여세 혹시 나오면 어떻게 확정이 돼요? 정부가 알았어요?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세다라고 알아주세요. 신고 의무는 있지만 그 신고는 확정력이 없는 신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국가 입장에서 이 상속증여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못 믿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신고 납부 방식을 취하잖아요. 취득세 등등. 당연히 신고를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신고 안 하면 어쩔 것이냐. 우리가 납부 방법에서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보통 징수했듯이 마찬가지예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겠어요? 과세권자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죠. 틀리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예? 다르게 말하면 적법하지 않은 신고. 세법에 어긋난 경우. 알겠죠?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잖아요. 이때는 누가 해야겠어요? 상이 과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때 용어를 쓸 때 신고하지 않은 것을 그저 과세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는 말을 써요. 결정은 최초 확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는 했어요. 근데 잘못된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확정력이 있죠. 최초 확정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해야겠죠. 그때는 뭐라고요? 경정이란 말 써요. 용어를 좀 달리 써요. 결정과 경정. 신고하지 않을 때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고요. 신고했는데, 일단 했는데 잘못된 신고를 한 경우. 이때는 거쳐서 확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는 뭘 한다고요? 경정이란 말을 씁니다.
자, 소멸 사유입니다. 납부를 포함해가지고 소멸 사유를 그죠? 알아야겠고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거 5개 있잖아요. 얘하고. 알았어요? 시험은요, 얘가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닌 게.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자, 일단 세금 내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당은 뭐냐면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내가 환급받을,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 때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퉁치는 것을 충당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또 60만 원을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퉁치면 돼요? 60만 원을 퉁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퉁친 부분이 60만 원이죠. 60만 원 부분이 충당된 부분이라고 하고 이걸 그 부분은 소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얼마만 내면 돼요? 사실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는 60만 원이 소멸됐겠지. 그 말입니다. 부가 취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가를 취소하는 건데 이건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법대로 부가를 해야 하잖아요. 법대로 부과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적법하지 않은 부과가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치는 거죠. 부과 취소하는 경우 당연히 소멸되겠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조세는요, 언제든지 마르고 닳도록 언제든지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어요. 네? 과세권자가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기간이 있어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죠.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면 결국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법률상 표현을 빌면 이걸 제적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지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 부과 제적 기간 만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싶죠?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자, 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징수가 있는 거예요. 부가는 확정을 의미한다 해서 확정. 확정에 대하면 얼마냐가 세금이 정해져야만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부가 다음에 징수가 있는 거예요. 부가 다음이 징수입니다. 자, 이번엔 부가가 된 상태입니다. 징수는 부가가 된 상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권리예요. 이 징수권,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과세권자에게 있겠죠, 징수권. 그죠? 근데 징수권을요, 장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아요. 장기간 동안 불행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징수를 할 수가 없대요. 그 징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소멸시효 제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알았어요?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납세 의무가 소멸했겠죠. 그죠? 법률상 용어로 이거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그래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징수권의 불행사 기간이, 그죠? 장기간 계속되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걸 뭐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시 기간 궁금하죠? 몇 년인지, 며칠인지. 좀 이따 설명하겠고. 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요. 사망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죽음과 동시에 소멸된 거 아니냐는데, 상속에 의해서, 그죠?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예, 소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사망한 게 합병이에요. 예? 그러면요, 합병 관련해가지고 합병회사에 합병법인에 뭐예요? 승계가 됩니다. 피합병, 자, 상속 관련해가지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이라고 그래요. 상속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요. 피 흘리고 죽었다는 이야기 생각해야겠어요. 합병 관련해가지고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가 죽은 거예요. 합쳐진 건요.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합병하면서 소멸된 회사를 피합병법인이라고 그래요. 합병되면서 살아있는 회사 있죠. 살아있는 존속한 회사를 합병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합병 회사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합병법이라는 게 고스란히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소멸된 게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철회예요. 부가치소라고 요걸 구분합니다. 치소는 소멸사유예요.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철회는 뭐냐면요.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징수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런 거. 네?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부가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소멸사유가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행방불명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행방이 밝혀지면 또 징수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요, 결손은 이거 결손이란 말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데, 결손이다라고 처분하는 거예요. 이거 못 받겠다, 깨꼬리. 아니지. 못 받겠다라고 땡처리하는 것을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못 받겠네, 징수 못 하겠네라고 뭐예요? 땡처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유가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부가처리는 행방이 모연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손처분은 행방은 확인이 되는데 거지야, 거지. 에? 없는 거야. 세상에 없어. 뭐 압류하고 뭐 강제로 처분할, 강제 집행할, 강제 징수할 재산이 없는 거라고. 그 경우는 뭐야? 그 경우는 그냥 결손처분하는 거야. 에? 역시 근데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중에 이 사람 재산을 감춰놨거나 할 수도 있잖아. 예? 따라서 소멸사유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적 기간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조세는요, 법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권리 존속 기간 개념입니다. 네. 또 행사 가능 기간 개념인데요. 자, 지금 세에 따라서, 알았어요? 조세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협력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세에 따라서는 어떤 세는 엄격하게 기간을 길게 하고 있고요. 또, 그 협력 의무를, 그죠? 이행하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서 기간을 길게 하고 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상속증여세. 이건, 상속증여세 관련해가지고는요, 과세권자가 포착하기가 상대로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는 거야. 국가가 국민을 못 믿겠다, 시기야, 지금.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담부 증여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응?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 얼마야? 얼마 증여죠? 공부한 사람들.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 얼마고 부담부 증여가 얼마예요? 뭔 말인지 모르구나? 10억. 맨날 맨날 들었던 애잖아. 10억짜리 증여하면서 3억을, 그죠?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잖아. 3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7억은 뒤에서 나오는 거고 3억이 양도세가 나오는 건데 얘는 증여와 관련된 양도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양도세를 공부하니까 이쪽에 간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엄격하게 가고 기간이 깁니다. 뭐요?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무신고를 포함해가지고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길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우는 10년입니다. 10년. 10년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또 있냐면 이거 참고로 들으세요. 상속증여 재산이요. 기억이 안 나요. 50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요. 평생. 네? 끝까지 가요. 금액이 크면 그 과세권자가 그 사실을 안 달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국세 지방세니까 양도세, 그죠? 부담부 증여 외의 양도세가 있어요. 따로 부담부 증여란 말이 없으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가 쭉 올라가는 거고, 부담부 증여 말이 없는 양도세가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세, 또
나머지 모든 지방세가 여기에 해당돼요. 얘는 차등을 둡니다. 일단 그 외의 경우, 일반의 경우는 5년이에요. 그의 아래가 과소신고가 있어요. 네? 과소신고는 그나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얘는 몇 년이에요? 5년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무신고는 좀 기간이 길겠죠. 7년이 되고요. 사기기타 부정한 경우는 10년이 돼요. 여러분, 뭐 하나 같이 비교해서 외우냐면, 우리가 가산세 기억나세요? 가산세? 신고가산세 관련해가지고, 자, 과소신고는 몇 프로예요? 10%고, 무신고는 20%고, 사기기타 부정은 40%죠. 신고 관련해가지고,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기타 부정한 신고 구분해가지고, 아무튼 가산세도 그죠? 비율이 그죠? 높죠? 제적 기간도 기간이 깁니다. 과소보다 무신고보다 사기이다 부정한 경우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추가로 배울 거예요. 이 무신고 봐봐요. 무신고는 원래 몇 년이에요? 7년이잖아요. 무신고는 7년이에요. 과소신고는 5년이고. 알겠죠? 물론, 이게 상속증여세 등은 무신고가 몇 년이에요? 15년입니다. 자, 이때 봐봐요. 무신고 중에 다음의 무신고한 지방세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하세요. 여기서 7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10년으로 그죠? 늘어납니다. 자, 이건 취득세를 떠올리면 돼요. 자,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무신고한 경우는요. 자, 일단, 상속증여, 부담보증여를 포함해가지고 무신고한 경우는 뭐예요? 10년이에요. 지방세. 취득세 넣어주세요. 상속증여, 부담보증여를 포함한 무신고는 지방세가 몇 년이라고요?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역시 상속증여 관련해가지고는 그 취득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뭐예요? 포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게 있습니다. 타인 명의.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하고 무신고하게 되면 역시 포착이 어려워요. 그래서요, 2번은 부동산 타인 명의로 취득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3번은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2번,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한 거죠. 그리고 신고 안 하면 얘는 뭐야? 7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알았어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인데 좀 더 정확히 하면 과점주주가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주식 취득해가지고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취득세, 간주취득으로, 그죠? 취득세 과세되잖아요. 그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역시 무신고한 경우예요. 자, 상속증여 포착이 어렵고, 알았어요? 자,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포착이 어려우니까 얘의 경우는 어쩐다고요? 무신고한 경우는 본래는 7년인데 얘는 10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알겠죠?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알면 돼요? 네? 지금 알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지금 따질 것이냐? 언제부터? 10년. 네? 자, 기산이라 그래요? 언제부터 15년, 10년, 7년, 5년을 따질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 기산이 언제 따질 것이냐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무 이거 이해하셔야 해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신고 납부 방식은 뭔지?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이제 이 기산일은 뭐예요? 제철기간이니까 조세를 뭐 할 수 있는 날이요?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부터 부과할 수 있겠어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한 세잖아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한 세니까 당연히 뭐야? 신고 기한까지 기다려야지. 납세무자가 확정하잖아 일단. 납세무자가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신고납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는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이제 신고를 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이제 과세권자가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법정이어서 날.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과 방식이니까 떠올려 보세요. 정부 부과 방식은요, 신고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재산세를 떠올려, 재산세를 언제 부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재산세를 언제 부과할 수 있겠어요? 응? 재산세를 언제 부과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봐.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인가? 6월 1일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정부부가 방식의 경우는 언제라고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바로 그날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얘는 그 다음 날이잖아요. 얘는 그날에 이날부터 할 수가 있다고. 재산세는 뭐예요? 부과 방식이니까 6월 1일 그때부터 부과할 수가 있다. 그때부터 제외적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이 표현자한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아무튼 이해하려고 하시고. 자, 이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징수권, 자, 부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등을 둡니다. 지방세보다 국세가 이제 규모가 크니까 금액이 좀 커요. 그래서 5천만 원 지방세를 기준으로, 국세는요 5억을 기준으로, 그죠? 5년, 10년, 5년 돼 있어요. 정리합니다.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에요. 미만이면 5년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0년, 미만 5년. 5천만 원이면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5천만 원이다. 5년이에요, 10년이 5년이에요. 10년이죠. 이상이니까. 5천만 원을 포함해서, 그죠? 10년이니까. 그 다음에 국세는 얼마요? 10배 들어가요. 10배. 그래서 뭐야? 5억 기준, 5억 기준. 5억 이상이면 10년이고요. 5억 미만이면 5년. 그 다음 하나 주의. 가로 안에 한 번씩 나와 시험에. 시험 몇 개 없어. 야.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칩니다. 가산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라고 되어 있죠? 가산세 포함하면 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제외하고 이 금액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 제도는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어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납세무자가, 그죠? 협력을 해줘야 해요. 실행이 되려면. 배째를 하면 어떤다고요? 배째를 하면 이게 실현이 안 돼. 청구권이니까. 그래서 중단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설명하면 앞서 배웠던 부과권이죠, 부과권. 부과권은요, 납세무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과하면 돼. 형성권이라 그래. 이런 거 들어봤나? 민법에서?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형성권이기 때문에 걔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없어요. 이론상 그래. 자,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란 제도가 있는데요. 중단은, 이 소멸시효는요,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해요. 자, 일단, 이때부터 이제 시작돼요. 징수권이 몇 년? 5년, 10년이라고 그랬죠?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징수권을 기산입니다. 이때부터 몇 년? 5년간 불행사가 있으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중간에요. 5년 지나면, 자, 이제 더 이상 징수하지 않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납세의무 소멸하는데, 이 중간에요. 중간에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돼요? 3년만 지나면 되는데, 이때 이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진용 기간이 있죠. 이게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몇 년? 다시 또 5년이 지나야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걸 중단이라 그래요.